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제주도에 거주를 하면서 제주도 스타트업에 계속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는 981 파크 다들 가보셨죠? 무동력 레이싱 파크. 981 파크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이제 내년쯤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컨택 다음에 제주도 또 혁신 기업에 또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GXC라는 그 전 세계 40만 명의 게임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 플랫폼 회사가 생뚱맞게 제주도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대표님 말씀으로는 올해 예상된 매출이 30억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매출이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컨텐츠 유니콘 나와야 되는데 했는데 드디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전 세계 40만 명 유저를 제주도에서 핸들링 한다는 거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제주 창조혁신센터와 공동 펀드를 운용하면서 다양한 기업에 투자를 해왔고, 기술 기업도 있고 플랫폼 기업도 있고, 뭐 바다에서 이렇게 회를 떠가지고 보내주는 직거래 플랫폼 파도상자도 저희가 투자를 했고, 그런데 그 기업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육지라고 하죠. 예. 육지 스타트업 못지 않고 팁스 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위에 보시는 저 더감 같은 회사도 작년에 팁스에 됐는데, 지금 좀 있으면 뉴스에도 나올 텐데요. 카카오 모빌리티랑 오픈 이노베이션 1호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야말로 제주도에서 육성하는 모빌리티 산업, 또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카오, 그리고 제주 창경, 그리고 저희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합심해서 스타트업을 좀 육성을 하는 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주 창경이 갖고 있는 뭔가 우주적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도 이 우주적인 그래비티가 아마 중력이 작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회사 리브랜딩 하는데 사실 오늘 업계 대선배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정말 저희는 좀 늦게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우주 산업에 좀 앞으로 좀 미래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연초부터 했어요. 근데 그 생각에 전환점을 안겨준 것도 앞에 앉아 계시는 이병선 센터장님께서 컨택 상장한다. 컨택 대단한 회사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저희가 사실 컨택도 갔었어요. 근데 이미 상장해서 성공한 기업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후발주자지만 이 지역 기반에서 성장할 수 있는 우주 스타트업들이 어떤 형태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레포트 형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던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을 좀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 드릴 텐데, 일단 그거에 앞서서 저는 좀 더 지역에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더 성공할 수 있는, 오히려 지역이 더 괜찮은 여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산업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주 산업만큼 비수도권 스타트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투자했던 스페이스빔도 충북 오송에서 연구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이 연구 환경은 서울에서 하면은 잡혀가겠구나. 왜냐하면 사무실이 충북 오송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 끼고 있는 커피숍 옆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무실이 왜 여기 있나 싶었는데, 호수 건너편에 산 꼭대기에 거리가 한 3km 정도 맞죠? 거기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 통신을 테스트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서울에는 그런 빈 공간이 없죠. 그래서 여의도 이런 데 가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게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와 계시지만 그런 발사체 쏘고 뭐 테스트하고 이런 것도 수도권에서는 뭐 국정원, 군 부대 이런 데 다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항상 제주에 있으면서 저희가 지역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어떤 섹터에서 오히려 더 좋을까 고민했을 때 이 우주는 정말 맞는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원래부터 우주가 좋아서 이 산업을 뛰어들었다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하면 글로벌 역량을 지닌 것을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우주 산업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포트 되게 보잘것없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뚝딱뚝딱 했는데요.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레포트를 여러 개 올려놨습니다. 저희 그래비티 벤처스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몇 년치에 10개 정도 되는 레포트가 있고요. 3년 전에 저희가 로봇 레포트를 올렸는데, 로봇 레포트를 올리고 나서 로봇 기업을 4개를 투자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쓰레기 분류하는 에이트테크라는 회사, 인천에 있는 회사고, 또 한 회사는 대구에 있는 도축하는 로봇 회사 로보스라는 회사가 있고, 한 회사는 광주에 있는 녹조 제거 로봇 하는 그 에코피스가 있고, 그리고 에어팜 그 과일 선별하는데, 과일 선별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 서울이 아니고 뭐 인천 수도권에 있긴 하지만 지역 기반의 스타트업이고 로봇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할 때는 정말 프로토타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다 상장 준비하고 매출도 평균적으로 50억 이상으로 올라온 상황으로 자생적인 어떤 성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포트를 이렇게 쓰는 게 남 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투자자로서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다가올 3년을 좀 맞이할 것이냐, 이런 생각으로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클릭수 봤더니 100명도 안 봤더라고요. 저희 LP가 200명인데 보내드려도 반도 안 보더라고요. 예, 길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은 사실은 저는 일론 머스크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그분이 뭐 사생활이 어떻든 트위터에 어떤 걸 올리든 그런 거 별로 안 보고 그냥 일단 일론 머스크의 실행력과 이 시대에 대한 흐름을 읽는 그런 뭐 인사이트 이런 거에 되게 매료돼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일론 머스크의 넥스트 빅띵은 무엇일까?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5배 갈 것이냐, 이거보다는 오히려 스페이스 X가 화려하게 상장하는 그 타이밍이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금리 인하의 정점에서 짜잔하고 버블을 터트릴 그런 위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고,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주셨지만 엄청난 밸류에이션에서 찔끔 희석화 보면 몇 퍼센트 희석화도 안 하면서 조금만 펀드레이징을 하고, 그리고 막 자사주도 매입하고 하는 거 보면은 스페이스 X를 어나더 500조 아니면 1000조짜리 회사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런 리서치를 하면서 이 뒷부분 정도에 나오는데요. 스페이스 X 혼자서도, 여기 지금 개수는 안 나오거든요. 스페이스 X 혼자서만도 한 4만 개의 저궤도 위성을 올린다고 하죠. 맞죠? 4만 개? 맞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한 진짜 많게 보면 10만 개까지도 생각하시더라고요. 저궤도 위성 한 20, 30km 이상에서 떠다니는 저궤도 위성을 한 10만 개까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성장세가 어떡할까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왜 필요할까를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저궤도 위성이 가장 덜 필요한 나라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엄청 집적돼 있고 뭐 강이나 바다나 이런 걸로 막 막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이런 데 저희가 출장 자주 다니거든요. 가보면은 대부분 음영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 인터넷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야말로 기지국을 육상에다가 세워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고, 미국만 가더라도 그 엄청나게 넓은 땅덩이의 대부분이 음영지역으로 집약되어 있는 도시 말고는 상당히 인터넷을 연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 그리고 무인 항공 시대, 이런 시대 계속 심화되면 할수록 데이터의 연결은 우주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데이터의 시대, PC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연산을 하는 시대였고, 이거를 연결한 게 구글의 등장과 인터넷 버블 99년도에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연결을 해줬고, 연결된 게 우리 손끝으로 온 게 스마트폰이었다라고 하면, 이 스마트폰에서 앞으로 이 데이터는 지구 밖으로 나가는 우주 공간으로 데이터가 연결이 되면서 진짜 이제 지구상의 데이터가, 지구가 너무 좁은 거죠. 네, 우주로 펼쳐나가고, 일단은 저궤도까지는 한 5년, 10년 안에 무조건 데이터로 연결이 되는 시대가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자율주행 차량도 꼼꼼하게 빠짐없이 음영 구간 없이 잘 다닐 수 있고 안전하게, 그렇게 됐을 때만 또 보험에서 그게 커버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스트림 쪽에서 아까 전 말씀 주셨던 뭐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발사 대수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기술적 시도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다운스트림으로도 이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뒷부분에 가서는 한국 어떻게 보면 청년 사업가들, 그러니까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스타트업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딜까 했을 때, 반도체도 보면은 뭐 삼성전자 이런 데는 뭐 몇십 조 이렇게 투자를 하죠. 근데 반도체 스타트업들 보면은 부품 소재 쪽에 많이
가 있죠. 소부장. 예. 그래서 우주 산업에서도 저희는 좀 부품 소재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키워드를 잡은 거는 통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달나라로 가고 이런 거는 약간 정부 주도의 사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궤도 위성에서 데이터를 연결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건 통신 사업의 일환일 것 같다라는 저희는 좀 약간 내로우 다운을 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우주 통신 부품 소재 이 정도 키워드로 저희는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이 레포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레포트 뒷부분 보면은 뭐 이런 미국의 대형 유니콘 기업들의 매출이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고요. 나중에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와 지상 인터넷의 차이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은 이게 통신 측면에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고 후지 시대에는 반드시 우주 통신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기승전 결론에는 스페이스 빔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되게 목적을 갖고 쓴 레포트고요. 저희는 투자한 기업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투자한 기업 스페이스빔을 동남아나 이렇게 유럽으로 계속 홍보하면서 함께 연구를 해줄 만한 좋은 파트너, 정부나 아니면 대기업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저희는 이렇게 한국의 스타트업들의 기술 혁신 어떤 제품 서비스들이 글로벌로 나갔을 때 경쟁력이 훨씬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에서도 반드시 그럴 것이고, 과거에 저희가 사례를 보면은 모노리스도 구파리 파크가 여기 제주도에서 너무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의 젠팅 리조트에 소개를 해줬더니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계약이 되진 않았는데 땅이 그쪽에 부지가 부족해서, 근데 그쪽에서 거꾸로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래비티 레이싱, 중력 레이싱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돈 5만 원, 10만 원 걸고 베팅을 할 수 있게 하자. 한국은 불법이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 그게 또 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출하면 진짜 없던 비즈니스 모델도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 컨텐츠, 혁신 기업들은 한국에서 검증되면 해외 나가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거꾸로 한국 국방부나 이렇게 한국 정부의 어떤 의사결정 기다리는 시간에 동시 진행으로 글로벌로 함께 나가보면 또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참고로 저희가 투자한 바이오 프린터 회사 중에 오가노이드라고 하죠. 로킷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한 6년 전, 뭐 5년 전부터 계속 한국에서 뭔가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막 미국에선 된 거냐, 막 이런 보수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임상 실험을 하게 된 데가 인도였어요. 인도였고, 인도 다음에 많이 어떻게 보면 보급이 된 데가 중동이었습니다. 근데 인도는 왜 그러냐 했더니, 인도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한 땀 한 땀 이거 엉덩이 살 떼어가지고 당뇨발에다가 이식하는 이거 하는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기술이 열악한 거예요. 한국은 이게 기술이 날아다니거든요.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엔 수요가 있었고, 중동은 왜 그런가 해서 보니까 무상의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거 오더라도 상관없어, 그냥 혁신적이면은 사진 찍고 한번 해가지고 홍보하고 일단 도입하자. 예. 되게 쉽게 접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투자할 때 매출이 거의 빵이었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35개국에서 120억 매출, 올해 한 180억 매출 나오고, 지금 상장 예심 들어가서 한 2달 후에 상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례를 들어드린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우주 스타트업, 또 지역의 스타트업, 정말 여건이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국내에서 이 지원이 이거밖에 안 돼, 막 뭐 미래가 우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기회의 눈을 좀 해외로 열어보시고, 그리고 해외로 한번 뛰어보시면은 의외로 환영받으실 수 있고, 의외로 그 시장이 미국 이런 막 강대국 시장이 아니라 동남아, 유럽에서도 지금 막 미국 따라잡는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제주를 포함한 지역 기반의 스타트업에 계속 투자를 많이 할 거고요. 지역 스타트업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인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가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곡기가 한 번씩 데스밸리가 오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맞춤형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초, 중, 후기에 맞춰진 올스테이지 투자 전략을 통해서 지역 기반의 스타트업 창업가분들이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뛰도록 하고 뭐 지난 몇 년 동안도 제주에 많은 공을 들여왔는데 오늘도 아침에 사실은 파도상자 대표님하고 전략회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어필을 좀. 그래서 파도상자도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훨씬 큰 회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산물 직거래의 어떤 또 새로운 산업의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요즘 뭐 플랫폼 다 뭐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진다 이러면서 뭐 Q10 이런 것 때문에 다 공포감에 쩔어 있는데 수익을 내는 그리고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선장님들한테 바로 더 많은 이득을 안겨다 주는 그런 혁신을 제주 기반 스타트업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